안녕하세요, 아티 여러분. 아티스트 스카입니다. 오늘은 MOI 스튜디오의 갓쌤이 아니라 MOI 스튜디오의 대표 아티스트 스카로서 인사드려봅니다. 아티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스카인 제가 좋아하고 즐기고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의 작품들과 또 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티 여러분들 혹시 그림이나 사진, 현실의 어떤 장면들 중에 유난히 여러분을 사로잡는 이미지가 있나요? 한 개인이 유독 꽂히는 이미지가 저마다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게 나다운 나이자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끌리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바람이 부는 풍경과 물속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에 강한 끌림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람과 물을 좋아하긴 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정지해 있는 것만 같은 풍경이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잖아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요. 제가 춤도 무척 좋아하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 살아있구나를 느끼죠. 물론 직접 바람을 맞으며 내 몸을 스치는 감각을 느끼는 게 가장 좋지만요. 바람은 멈춰있고 죽어있는 것 같은 존재들에게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것만 같아요. 우두커니 서있던 식물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동물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게 감동의 포인트였죠. 바람이 부는 풍경 속 나무와 꽃과 풀이 흔들리는 것도 좋았지만 제 몸을 감싸듯 흘러가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빈 공간처럼 느껴지던 세상의 모든 여백이 사실은 대기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듯했죠.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이요. 그리고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겨서 노는 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였어요. 물이 주는 서늘한 온도와 감촉, 땅의 중력에서 해방되어 부유하는 감각, 그리고 내 움직임에 맞춰 흘러가는 머리카락이 보여주는 물의 흐름.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물속에 잠수하는 순간 외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면서 내 내면의 주파수가 강하게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마치 평소 선명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 경험이랄까요? 물속에서는 내 내면의 소리가 잡음 없이 또렷하게 들렸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내 몸의 감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나에 관해 그 순간 느껴지는 것들에 관해서는 놓치는 것이 없이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았죠. 내가 나를 선명하게 느끼고 아는 자리, 그런 순간들.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입시를 하고 사는 게 바빠지고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미술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여름이랑 겨울방학이 더 바빠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린 시절처럼 바다에 놀러가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가 유영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예 사라졌어요. 사는 게 타이트하기도 했고 미술학원이라는 게 방학 시즌이 특강 시즌이라 더 바쁜 기간이었고 또 그때만 해도 휴가가 없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으니까요. 아마 대다수의 우리 아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분명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험이 있었을 거고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학생은 학생으로서 진로와 학업을 위해 여유가 없고 직장인은 생업의 자리에서 더 치열한 고민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죠. 휴가가 잡힌다 해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아니라 온전히 나에 관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 인간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일에는 사람과의 어울림과 부대낌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모든 관계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관계라는 역동성 안에서 사건과 사고를 겪고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의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한 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2019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정말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아주 희박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긴 했는데 아티스트로서의 나를 위한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적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것에서 한 2020년 학원을 그만두고 삶의 세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실천하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이 팬데믹 이후 한창이던 때였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독서나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위한 사색의 시간을 할애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SNS나 유튜브, 넷플릭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물론 SNS나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한 즐거움과 유익함도 있었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쓸 시간의 한 4분의 1쯤을 뚝 떼서요. 나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예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내 삶의 질이 바뀌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팬데믹을 거치며 이렇게 우울증 없이 잘 버틴 것만으로도 어쩌면 나 자신을 칭찬해 줄 일이긴 한데요. 확실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과의 커넥션이 부족해서일까요? SNS를 더 하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 그림의 레퍼런스가 된 사진을 핀터레스트에 보았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 이랬죠. 아마 이런 순간이 너무 그리웠던 거지 않을까요? 나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요. 생각해보면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에는 일률적인 디렉션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최근에 빠진 어떤 것이든 나의 취향이나 성향과 밀접하고 좋아했던 것이 상당히 유용한 디렉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기뻤던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 키가 아닐까요? 그게 저한테는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이었죠.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뒤뜰의 나무와 하늘을 관찰하고 오후의 햇살과 바람을 만끽하고 1인 5역의 인형놀이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먹고 낮잠을 즐기던 그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던 황금 같은 시절이었죠. 어쩌면 다시 어린 시절에 제가 했던 행동들을 지금의 버전으로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명력을 느끼는 몰입하는 감각과 살아있음에 대해 감탄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요. 그걸 되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지금도 그 일들을 할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아티스트가 된다는 것, 우리가 첫 시간에 나는 아티스트다 라고 선언함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요. 그게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처음에는 작고 소소하게 시작하는 거죠. 세상 어떤 일이 방해해도 하루 10분은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구체적으로 되고 싶은 내 모습,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이뤄갈 구체적인 방법의 공리까지도요. 당장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가까워질지를 선택하는 것. 그걸 할 시간과 공간을 나에게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고 또 대체불가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는 두 번째 걸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나눔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아티들 안녕.